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사과 재배를 하면서 알아야 할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우리는 농약 살포는 언제 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을까?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침에 살포한다. 아침에 보통 살포합니다. 근데 아침에 이제 이슬이 있을 때 살포하게 되면은 이슬이 약효가 좀 이슬로 인해서 약효가 좀 낮아집니다. 그래서 이슬이 없을 때 치는 것이 제일 좋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, 또 아침에 나 저녁에는 잎이 사과나무 잎들이 이제 기공이 이제 열립니다. 이렇게 구멍이 이제 이렇게 열리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크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석회보로독, 레오보로독 이런 거 치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어 약을 치고 나서 말라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한 골 치고 나면은 바로 말라야 돼요. 말라야 되긴 되는데 안 마르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석회보로독과 네오보로독 이런 것들은 바로 치고 나면은 바로 말라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, 또 7-8 월에 인제 낮에 살포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석회보로도 이런 네오보로도 이런 것들은 어 증상작용으로 인해서 잎이 축 처집니다. 그래서 약해가 왔다, 이렇게 잘못 오인할 수가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녁에 인제 특별히 인제 살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요것은 이제 살충제 할 때 벌레들도 나무에 있던 해충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요, 저녁 시간에. 그렇기 때문에 해충을 방제를 하려면은, 해충의 목적으로만 한다 하면은 저녁 때 살충제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다음에 인제 요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,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으로 단기간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장마가 인제 올 때는 우리가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. 물론 정규 방제가 있죠. 정규 방제 외에 추가 방제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비가 올 때 장기간 비가 온다고 하면은 중간 사이에 한 6-7 시간 비가 오지 않는다 하면 6 시간을 위해서도 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 방제해 주는 것이 좋고, 물론 또 정기 방제 기간이지만은 비가 온다고 하면은 한 5일 지났다, 방제를 했는데 한 6일 딱 지났다, 그럼 내일 비가 온다 하면은 6 일째 오늘 약제를 방제를 해 줬습니다. 그러니까 예방제를 치면은 돼요. 예방제를 치는데,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어 우리가 전착제, 부착성 전착제를 쓰는데, 사실 육아기 때 세포 분열기죠. 과일 작은 과일, 그러니까 꽃눈이 만개하고 45일 이내는 전착제를 안 치는 것이 좋습니다. 전착제를 치게 되면 이제 동력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, 그렇게 안 치기 때문에 전착제를 안 써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, 제가 생각할 때. 비가 전착제는 이제 어 6월 이후에 치는 것이 좋습니다, 전착제는. 그러니까 6월 이전에는 육각이기 때문에, 또 과일이 어리잖아요. 어린데 과일에 보면 이제 솜털이 있습니다. 솜털이 있는데 전착제가 딱 붙어 있으면 솜털이 뽑히게 되면은 과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일 속에 있는 성분들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동록인데, 이런 경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에 저 전착제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, 이렇게 말씀. 그다음에 인제 비가 오기 전에 이제 살포하는 거죠. 보호살균제 칩니다. 보호살균제에다가 인제 부착성 전착제를 포함해서 치는데, 육아기 때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. 그다음에 비가 멈춘 사이, 또 비가 그친 후에 좀 상당한 비가 왔을 때는 이미 이런 곰팡이균들, 우리 뭐 갈색무늬병이라든가 전무늬병이라든가 탄저병 이런 것들이 벌써 많이 움직여 갖고 감염시키려고 잎으로 갈고 있을 겁니다. 그럴 때 이제 보호살균제하고 그다음 직접 살균제, 또 부착성 전착제를 합해서 이게 보호제하고 직접 살균제, 침투성이나
침투성. 그러니까 이 보호살균제는 이제 이파리 바깥에 표면상에 붙어 있는 것이고, 직접 살균제는 그 기공까지 들어가는 것이 있고, 또 이파리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있습니다. 그런 약제는 자주 치면 안 돼요. 면역이 생겨서 나무가 나중에 약효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죠. 그래서 가급적 이것은 1년에 한 번, 또 다른 약과 혼용할 시 한 번, 그래서 한 2번 정도 쳐주면 되겠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약 효과를 좀 잘 받으려면은 우리가 물 검사를 해야 됩니다. 석회는 알칼리성입니다. 그래서 알칼리성 물과 혼합하는 것이 좋고, 농약은 거의 다 산성입니다. 그래서 산성인 물과 혼용할 시 효과가 우수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제 산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알칼리성이 있어요. 중성은 7입니다. 7. 그래서 석회는 이제 석회는 칼슘이죠. 칼슘은 무조건 단독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무슨 만드는 것이 이제 있는 걸 갖고 뭐 거의 다 뭐 혼용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.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칼슘제, 생석회, 초산, 염화칼슘 이런 것은 거의 다 단독으로 합니다. 왜냐하면 이것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이죠. 그 다음에 약을 이제 혼용할 때 같이 쪼놓고 막 교반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렇게 한다면 하나 넣고 한 약재를 넣고 다 풀은 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재를 넣어서 또 다 풀어줘 가지고 살포를 하면 됩니다. 그런데 같은 그냥 이렇게 막 붙는 수가 있어요. 저도 뭐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,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안 좋다 그래요. 그러니까 완전히 혼용한 다음에 또 다른 약재를 넣어서 혼용하는, 그렇게 해주면은 좋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석회는 이제 농약과 혼용 시 물이 알칼리화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농약의 효과가 떨어진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석회하고는 농약하고는 안 섞는 것이 좋습니다. 근데 뭐 어떤 경우는 뭐 섞어서 이렇게 해요, 약재들 보면. 그러나 저는 뭐 한 번 뭐 약 치는 걸 더 친다고 생각하고, 가급적 한 일주일 간격, 또 이런 석회성과 산성은 거의 다 같이 않습니다. 저는 같이 함께 치진 않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입니다. 영양제도 역시 단독으로 살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생장 조절제라 그러는데, 지베렐린하고 포미라, 이런 것 약제들은 여유를 가지고 치는 겁니다. 그래서 최소한 농약은 농약과 쓰고, 이런 영양제는 영양대로 쳐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건 최소한 5일 정도는 농약과 여유를 둬야 된다,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 일주일 정도 뒀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가급적 어떤 그 최소한 그 5일 정도는 띄워놔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제 사과를 재배하면서 어렵지는 않죠. 지금 얘기한 것이 거의 다 알 거예요. 알 건데 잘 모를 수 있어요. 이거 이외에도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약들이 특별히 혼용하면 안 되는 약들도 있고, 또 뭐 근접 살포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찍은 것이 있는데, 저는 잉메일스입니다. 잉메일스를 쫙 이렇게 동영상에서 누르고 그 위에 영상을 누르게 되면 내가 찍은 걸 전부 다 나오게 되는데, 일단 뭐 최소한 쉽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